저도 안 먹었어요. 그거 할 때 긴장돼서 밥이 안 들어가요.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재에 가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위생 매립장에서 그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민보상기금 관리하는 곳에 저희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업 투잡 진행하고 있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박기랑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돈 좀 주고 제가 좀 알바 좀 받았어요. 오늘 사장님들하고 제가 받은 주제가 뉴트리 라이트 강의를 제가 이제 미션을 받았는데요.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 우리 아메 뉴트리 라이트가.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리 여성분들은 추위 때문에 몸이 이제 저장 모드로 바뀌어요, 그죠?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이렇게 스캔을 해보니까 똑똑하신 분이 없어요. 아메 하시는 분들 다 관리 잘 하시나 봐요. 근데 우리가 만나고 케어해드려야 될 사람들은 또 우리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우리 바디키에 대한 제품을 준비했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미스 때는 결혼 전에는 직업이 3개였었어요. 쓰리샵을 하면서 돈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에는 정말 그닥 관심이 없고 일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리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메 투잡이 그닥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게 쓰리잡을 하면서 나름은 돈을 좀 많이 벌어봤는데 여자들은 결혼과 동시에 경단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젊은 나이에 30대에 돈 예정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의 현실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아이들 키우는 동안은 내가 경단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모르고 다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감투를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좀 나서서 하시는 분들하고 이래 인맥이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때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해도 별로 아쉽은 걸 몰랐었는데 제가 무슨 단체에 장을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내 개발을 내가 좀 안 했구나. 그게 한 40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크면서 나도 이제 돈을 좀 벌어볼까? 미스 때 돈 참 많이 벌었었는데 하고 이력서를 딱 넣어보니까 나의 현실이 그때 딱 보이더라고요. 10년 세월 동안의 경단녀가 되고 나니 참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걸 그때 알아서 제가 40에 부록 나이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가서 20대 아이들하고 2년을 정말 모든 활동을 다 접고요. 2년 동안은 정말 공부만 했어요. 공부하면서 20대 아이들 하는 제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주간에 가서도 탁과 신청을 하면서 거의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4.5 만점 몇 프를 다 받고요. 장학금을 싹 다 휩쓸어서 그렇게 다녔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그때 제가 스펙은 다 땄습니다. 전산 자격증도 커말, 워드 1급, 커말부터 시작해서 전산 자격증만 한 4개인가 나오더라고요. 4개 나오고 뭐 파워포인트, 엑셀 포인트 다 따고요.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다니면서 복지사 자격증,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리고 활보 자격증, 뭐 컴퓨터 자격증, 전산 자격증하고 그 외에 뭐 스피치 무슨 자격증 이런 것까지 다 땄어요. 이미 미스 때는 미용 자격증도 다 나왔었고요. 우리 때는 미용을 배우면 메이크업까지 다 배워야 되거든요. 신과장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록 나이에 늦은 나이에 공부 시작하고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막 쌓아가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휴학을 해나가서 4학년인데 사회복지를 배웠는데 지금 받을 나이가 돼버렸어요. 스펙 따다가 늙어 죽겠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 주변에 제 나이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경단녀가 되어 있는 여성들의 그 고인력들을 정부가 좀 활용하겠다고 수많은 직업 훈련을 내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제대로 쓰이지 못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스펙을 따다 보니까 그게 결코 제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거기서 많은 시간을 버리고 알았어요.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내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지금에 와서는 내가 젊은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서는 내가 메리트가 없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저희 아들이 제가 다니는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제는 내가 이런 거를 젊은 아이들 물려줄 나이가 되었네 벌써 이제 50을 바라본 나이가 되어버리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죠? 우리 아메를 하면서 좀 내 명함이 조금 예쁠 때 아직은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명함이 좀 예쁠 때 이 사업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재밌는 그 이미지를 찾았어요. 우리 아메이 유트라이트가 대학생 캠페인을 열었더라고요. 캠페인을 열면서 그 슬로건이 UCC의 수상을 받은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멋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미 그 스펙을 다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세울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물론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본인 스펙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건강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대학생 캠페인에서 UCC 부분에서 상을 받은 슬로건이더라고요. 슬로건이라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발췌를 해봤고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사장님하고 나눠야 될 얘기는 건강에 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아마 저를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건강이란 무엇인가?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너무 정확하게 내려놨더라고요. 이렇게 건강이란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뿐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안정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 뭐냐면 영적 건강도 건강에 들어간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가 전부 건강해야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옛날 동양 의학 문헌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요 음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또 먹거리가 정말 우리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건 옛날부터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건강하다는 거는 먹는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아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영양을 클릭을 하면 요 창이 딱 떠요. 요게 네? 아 그럴까요? 뭘 못 찍으셨지? 용감하시다 사장님 그죠? 이거 말인가요? 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파워포인트를 이것도 저 두 번째 강의죠. 파워포인트가. 그래서 어젯밤에 홈미팅 끝나고 사무실 다시 가가지고 밤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녁 밤 11시에 가서 이번 오늘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 아메 유트라이트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입니다. 이게 다시 정리해봤어요. 자, 기초 영양 부분, 기능성 부분이 있고요. 발효기, 어린이 식품, 그리고 식음료와 선물 세트 있는데, 유트라이트는요 건강 보조 식품이에요. 보충제, 서플리먼트 역할이지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때로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정이 앞서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후배한테 저희 옷가게 하는 후배 소비자 한 명이 이상한 네트워크에 무슨 기계를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염증이 하나 있는 부분을 그걸로 너무 밀어버려가지고 그 복사열이 안에서 화상을 입혀가 제가 지금 그 절제술을 받았거든요. 지금 부상 투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알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주춤거리는데 제가 그 후배 눈을 보니까 눈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그 이상한 기계 가지고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제품을 뭐든지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요, 가장 좋은 보약은 아까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삼시세끼에 충실하시고 거기에서 부족한 제품을 우리 제품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제품이 몇 가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이 100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보조용품 13가지를 빼고 나면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이 100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이 뭐 다이어트 관련 얘기만 바디킷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죠? 뭐냐면 우리가 살이 왜 찔까요? 살이 왜 찔까요? 맞아요. 사람들은 막 고민해요. 난 왜 살찌지? 먹어서 그렇지. 먹어가 찌지. 먹어서.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재밌는 문구를 찾아봤어요. 어떤 그 헬스장에 사람을 모집하는 큰 광고가 걸렸는데요. 정말 맞죠, 그죠?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만 쉬어도 찐대요. 자기가 숨만 쉬어도 찐대요. 그러면 내가 숨 쉬는 것처럼 먹고 댕긴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사람은 먹어서 찐다. 그래서 살이 왜 찔까요라는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살이 어떻게 해서 찌냐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똑같이 먹어요. 그죠? 똑같은 식당에 가서 저랑 같이 먹어도 나는 찌는데 그 친구는 안 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왜 어떻게 해가 살이 찌냐는 거죠. 왜 찌는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죠? 먹었기 때문에 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을 빼야 되는데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뭐냐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요요잖아요. 요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포기하려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포기하고 또 먹어버리고 또 먹어버리잖아요. 먹어도 내가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어도 옛날에 날쌘 시대 있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서 쪘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살을 빼고 나서 요요가 없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드는 것이 다이어트에서는 관건이라는 거죠. 그럼 요요를 얼마나 보나요, 우리가? 보통 가면 한의원에 가면 2달 만에 막 10kg씩 뺐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요는 2년을 봐야 됩니다. 2년. 2년 동안 아무 증상이 다시 돌아온 증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2, 3개월, 반년 정도 해가 뺐다라고 그걸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안심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 2가지 방법대로 살이 찌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먹어도 안 찌냐. 뭐냐면 바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 뭐예요? 기초 대사량이? 그냥 가만히 숨 쉴 때 쓰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를 높여놔야지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근데 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체온을 올리면 살이 저절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태워야 되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 그죠? 다 아는 얘기인데도 들을 때 하다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눈으로 한번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첫 번째 살이 빠진다. 보약을 먹고 살을 빼시는 분들 대부분의 그 약이 뭔가요? 십전대보탕이죠. 그렇죠. 십전대보탕.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는 결국 요요가 오고요. 대부분은 십전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약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체온을 올리는 게 우리가 살을 빼는 것에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체온 올리는 방법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체온 올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운동하는 것과 혈액순환을 올리는 것. 혈액순환을 빨리 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우리 체온을 올리는 방법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살을 뺀다 그러면 야, 운동해 운동 이러잖아요. 운동이 최고야. 우리 식품 주면은 운동을 해야지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체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게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초 대사량 올리는 게 아니라 잠깐 뭐 돌고 와서 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잠깐 그거는 살이 빠지는 거랑 관계가 없고요. 우리 몸은 다시 땀을 흘려서
원래 온도 상태로 다시 돌려버려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근육이 있어야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들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저녁에 밥 먹고 가서 운동장 한 바퀴 쭉 돌고 뭐 왠지 뿌듯하잖아요. 오늘 운동한 것 같다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운동은요, 살 빼는 거랑 관계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체중이 올라가면 1, 2kg 내려갔어요. 그죠? 그럼 아침에 막 자랑해요. 엄마들 만나가, 네, 어제 운동하고 왔는데 2kg나 빠졌더라 하고 아침에 브런치 먹어버리면 다시 의상 복구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으로 빠지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몸에 수분이 빠져요. 나트륨하고 수분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 탄수화물이 타고 단백질. 내가 원하는 지방을 태우려면 이것들이 다 태워지고 난 뒤에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40분 이상 경보의 걸음으로 주 3회 이상을 하셔야지만 지방이 태워집니다. 쉬운 게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살이 빠진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좀 빠르게 해서 지방을 태워내는 거죠. 우리 몸의 내장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요, 기초대사량의 15%가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지금 우리 체온이 1, 2도 올려도 암세포도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결국은 우리가 노화의 속도에 가속이 붙어버려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보면은 젊을 때는 살이 좀 잘 빠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살이 안 빠지잖아요. 지방이 자꾸 쌓이고. 그죠? 그거는 노화의 속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도 자꾸 떨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거기서 떨어지니까 살이 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내장 온도가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내려가더라. 그래서 혈액순환하고 근력운동 하시는 게 체온을 올리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참 기초대사량을 저하시키는 요인도 있겠죠. 그죠? 뭐냐면은 냉증입니다. 우리의 기초대사량을 저하시키는 것은 바로 냉증, 몸을 차갑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인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마시는 찬물. 이게 막 내 몸을 활짝 놀라게 해서, 장을 놀라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냉수 한 사발 드시죠? 그거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을 먹어야 돼요? 실온물. 따뜻한 물도 좋진 않아요. 따뜻한 물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실온의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내 온도랑 비슷하거든요. 흡수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냥 실온에 우리 정수기 이스프링이 그 개수대에 그냥 바로 직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물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가 마시는 저 찬물이 몸을 차갑게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장 해로운 음식이 뭐겠어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독입니다. 독한. 그 아이스크림이 뭘로 만들어졌냐 하면 지방하고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기름하고 물로 되어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녹이시면은 못 먹어요. 그죠? 얼어 있을 때는 참 맛있고 단 게 녹아버리면 맛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거든요. 물하고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잖아요. 안 섞이니까 그 두 개를 섞기 위해서 유화제를 쓰거든요. 아이스크림에는. 그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원래 계면활성제에는 앞에 글자 하나가 빠졌어요. 경계면활성제거든요. 뭐냐면 계면, 그 고유의 성질에 있는 그 장벽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섞이면 안 되는 것들의 그 경계면을 다 녹여버리니까 기름하고 물이 섞여서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세포의 경계면을 다 녹여버리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막 섞어버리니까 그만큼 해롭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정말 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이스크림을 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 음식이죠. 단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당연히 혈액순환을 방해하겠죠. 그리고 그 끈적한 혈액 속에 찌꺼기들이 붙으니까 혈관벽이 좁아지죠.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편식으로 또 편식 다이어트도 있잖아요. 한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하고, 아이들도 야채를 좀 안 먹으려고 고기만 먹고. 그죠? 이렇게 되면 비타민의 부족 때문에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옷 딱 붙게 입죠, 그죠? 타이트하게 입는 거, 레깅스 딱 붙게 입죠, 그죠? 이거는 혈액순환에 엄청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트한 옷이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 것 중에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건물에 냉방기가 저만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잦은 냉방기의 사용이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콩팥 기능의 저하입니다. 콩팥 기능이, 자, 콩팥이 하는 일 신장이잖아요. 자, 이 신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노폐물을 배설을 해요. 우리 몸에 혈액을 다 돌고 남는 찌꺼기를 버리는 게 이 콩팥이 하는 역할이고, 또 우리 몸의 체수분을 유지해주고요. 또 우리의 혈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얘가 하거든요. 얘가 하는데 이 기능이 저하가 돼버리면 우리 몸에 첫 번째 쌓이는 게 노폐물이 되겠죠.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이 쌓이면서 그게 부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붓기 시작하거든요. 독소 때문에. 그래서 이 콩팥 기능의 저하가 결국은 우리 몸에 찌꺼기를 쌓이게 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내 몸이 차가워지는 거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 냉증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몸이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이런 어쨌든 우리 몸은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대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 대사가 뭐냐면 우리 몸에 하는 대사 두 가지가 있어요. 기초대사와 신진대사.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올려 했던 거는 기초대사량이잖아요. 기초대사는 내가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 눈 깜빡거리고 이거는 언제도 움직이나요? 우리가 자는 순간에 움직이잖아요. 숨만 쉬어도 움직이는 대사가 기초대사량이고요. 그리고 신진대사는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죽고 이런 세포 분열을 하는 모든 순환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신진대사라고 해요. 자, 이 두 가지가 뭐를 붙잡고 있냐면 노화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늙지 않는 방법 중에는 이 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우리는 늙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얘들이 떨어지면 우리 세포는 늙어요. 늙으면 우리가 살을 찌는 체질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결국은요.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모든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자, 노화 방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그 콩팥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노화 방지에 가장 좋습니다. 자, 콩팥 기능의 저하는요, 바로 혈액의 혼탁과 림프 순환에 어려움을 줘요. 세포나 장기들이 있잖아요.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영양소나 산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되지 못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체세포라든가 피부, 머리카락 등의 재생 속도가 떨어져서 노화의 가속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콩팥 기능을 올리는 것이 혈액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콩팥이 필요하면 생기는 거 두 가지. 뭐냐면 흰머리와 다크서클이 생겨요. 맞아. 근데 똑같은데도 왜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치가 안 생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늦거나 그리고 젊은데도 눈이 다크서클이 검은색이 있어요. 그분들은 콩팥에 이상이 좀 있다. 콩팥 이상 있으면 내 몸에 뭐가 많다? 노폐물이 많다는 거죠. 노폐물이 많다는 거죠. 자, 흰머리는 왜 생기냐면 우리 몸에 이 검은색 머리카락을 결정을 하고 피부색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멜라닌 색소라는 거거든요. 자, 콩팥에서는요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들어내요. 비타민 D. 우리 칼맥이라는 제품이요.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칼슘이라는 미네랄은 입자가 너무 굵어요. 그래서 더블S를 전달했으면 변비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두 알 6살이면 세 알씩 먼저 일주일 먹어보고 이상 없으면 권하는 게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원래 미네랄은 흡수가 잘 안 돼요. 입자가 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슘이 미네랄이잖아요. 얘를 들어가라고, 우리 몸으로 들어가라고 망치로 두드려주는 게 이 비타민 D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콩팥이 활성형 비타민 D를 생성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타민 D는 칼슘하고는 단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혈액의 농도를, 우리 피의 pH 산도를 맞춰주는 건 칼슘이거든요.
그 혈액의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칼슘인데 칼슘의 원료가 멜라닌 색소가 칼슘의 원료거든요. 멜라닌 색소 칼슘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칼슘이 부족해지면 결국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져요. 이 칼슘이 멜라닌 색소의 원료인데 얘가 들어가려 그러면 얘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콩팥. 신장에서 이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얘가 콩팥에 이상이 있어서 못 만들어내면 칼슘이 멜라닌 색소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흰머리가 생긴다. 머리의 검은색을 멜라닌 색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너무 열심히 보셔가지고 한 분이 빠져들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흰머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나쁘신 분들, 세치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신장을 좀 좋게 해주는 식품을 보내주거나 그 방법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는요. 아까 노폐물이 많다고 했죠. 그러면 노폐물 있는 부분은 피가 우리 피부 중에 눈밑이 제일 얇아요. 제일 얇아서 혈액이 탁해진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찌꺼기가 많다 보니까 눈밑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깨끗하면요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탁혈병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탁혈병의 원인은 식원병이죠, 그죠? 먹는 음식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딱 눈으로 보이는 증상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콩팥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은요, 채소 많이 먹고요, 콩을 많이 드시고 해조류를 많이 먹고 제일 중요한 게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를 통과시킵니다. 혈액을, 그죠? 180리터, 그죠? 말입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가장 탁수 증상이 약하므로 물을 하루에 3리터 이상 드셔야 됩니다. 2리터는 작아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3리터의 물을 드셔주시는 것이 콩팥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원인은 나왔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늙었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단순히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새로 만들어지는 재생세포의 속도보다 노화의 속도가 빨라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요 뛰어놀 때 세포 재생이 빠르게 살도 안 찌고요, 또 다이어트 해보신 분 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살 잘 빠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살이 안 빠져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의 재생 속도보다 노화의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화를 늦춰야 됩니다. 어떻게든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춰야 되는데, 자, 세포의 재생을 빨리 돕는 거는요,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거죠. 혈액 순환. 그래서 혈액은요 혈과 혈장으로 되어 있고요. 혈장은 이제 액체 성분으로 9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물의 중요성이 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혈액이 하는 역할은 산소도 운반하고요, 호르몬도 운반하고, 영양소도 운반하고, 노폐물도 이동하고, 체온도 조절하고. 그래서 단순히 혈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우리가 병이 드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영양분이라든가 또 혈액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세포와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이 오염되는 원인은요 과식이죠. 어쨌든 과식을 합니다. 굶었다가 한꺼번에 먹잖아 우리, 그죠? 과식을 하는 거는 영양 불균형이 되면 이제 혈액이 오염되는 원인이고요. 요즘은 또 고기를 너무 즐겨 먹어요, 그죠? 아이들 밥상 위에 고기 없으면 또 안 먹을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엄청나게 나오고 암모니아 가스를 정말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혈액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 운동도 부족하고 아까 말했던 냉증, 몸이 차가워지는 행동들을 생활 습관을 계속하게 되시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얘가 혈관을 수축시켜버려요, 그죠? 이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데, 사실은 이 스트레스는요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우리가 원시 시대 살 때는 생존이 최고의 걱정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은 정말 나약하거든요. 제일 약하잖아요, 인간이요. 홍수가 터지면 개미는 살아도 우리 죽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찮은 개미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자연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 원시 시대를 살 때는 우리가 맹수를 만나거나 공을 만나거나 공격을 받으면 내 능력 이상 힘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그 위기를 이겨내라고 준 게 스트레스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맹수로부터 공격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어떤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그죠? 아무도 안 주는데 내 혼자 받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자는 모르는데 내 혼자 뭐 저런 게 있노. 그죠? 우리의 최고의 스트레스는 거절이잖아. 거절. 미팅 가자 하는데 안 가고 좀 먹자 하는데 안 먹고. 그죠? 거절 받을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거절 받아도 여러분들 뭐 커피 리필 줄 때 됐습니다. 안 먹게요 하면 그 친구 막 우나요. 가서 저 사람 내가 커피 준다고 한테 거절했다고 안 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남이 주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만드는 그런 스트레스로 병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이 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살을 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오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다. 그죠? 그래서 자, 혈액을 깨끗이 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림프 관리입니다. 림프가 뭔지를 혈액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요. 요거는 아주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한 5분 정도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장인 김씨는 자동차도 늘 피곤하다. 어깨도 늘 뭉쳐있어 마사지를 받아도 다음날이면 무용지근하고 심한 날엔 두통까지입니다. 30대가 넘으니 혼자이기마다 감기에 걸리기 수준. 미세먼지 심한 날이나 햇볕이 심한 날에는 피부 트러블도 적지 않다. 전에는 곧지 않던 다리도 요즘은 늘고 퇴근 시간에는 신발이 꽉 낀다. 직장인 김씨의 문제이자 해결 방법은 바로 내 몸속 노폐물 관리이다. 링크는 혈액과 같이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는 요새 플렉스의 액체를 말하며 림프액이라고도 합니다. 림프액은 림프관을 통해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분포합니다. 림프관이 한 곳으로 보이는 부분을 림프절이라 하는데, 림프절에서는 나쁜 물질이 포함된 림프액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림프구를 생성하는 등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림프액을 흐르게 하자 우리 몸속 혈액은 심장의 힘으로 전신을 순환하지만 림프액은 림프관 주변 근육에 쑥쑥 이완하는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거나 근육이 많은 시기에는 잘 흐르지만 운동량이 적고 근육이 빠지는 시기에는 잘 순환하지 못합니다. 림프액은 림프절에서 깨끗하게 걸러져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림프액이나 림프절이 막혀 몸속을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다면 노폐물이 쌓여 피부 트러블과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고 심하게는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최근 림프 건강에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뉴스입니다. 지금 바로 자가진단을 해보자. 림프 치료 전문가인 김성준 박사는 스스로 림프 건강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림프 건강 자가진단표를 제시했다. 일주일간 자신의 몸을 살펴본 뒤 10개 항목에서 4개 이상 해당된다면 림프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림프액은 우리 몸속 불필요한 단백질, 유해한 산소, 지방, 수분 등의 노폐물을 분반하여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순환이 필수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림프관과 림프절을 직접 마사지하여 림프액을 잘 흐르게 해야 한다. 림프절은 목 주위, 겨드랑이, 서해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목 양 옆이나 겨드랑이 안쪽, 사타구니나 허벅지 안쪽을 심장 쪽으로 쓸어주는 마사지를 해주면 림프 순환에 좋다. 생활 속에서도 간단하게 림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습관이 있다. 먼저 물을 자주 마시는 방법이다. 림프액이 순환하려면 수분이 필요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순환에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방법이다. 림프절이 모여있는 목, 겨드랑이, 허벅지 등을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자연스럽게 림프 마사지를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이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는 림프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만약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적절한 운동이나 호흡, 명상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 몸의 소리에 비교하여 몸의 이상 반응을 잘 체크만 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나아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확신한다.
꾸준한 관리로 건강하게 생성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식을 말하다 림프 딱 치면 동영상 뜹니다. 그러니까 같이 암이 하시는 분하고 공유를 하시고요. 자, 림프 순환을 돕는 꿀팁이 있는데요. 속도를 좀 붙일게요. 자, 우리 림프는요 20g의 압박만으로도 마사지가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숨만 쉬어도 움직여요. 숨만 쉬어도. 그래서 타이트한 옷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꽉 끼는 옷이 림프를 막아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목 주변을 그냥 이 정도, 제가 하는 이 정도만으로도 여기 순환이 된다는 거죠. 겨드랑이는 심장 쪽으로 이렇게 미는 이 정도의 힘만으로도 마사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령을 들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정도만으로도 림프 순환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빡긴 옷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는 소금이라든가 설탕은 자제하는 게 좋고요. 온열요법으로는 반신욕이라든가 온열요법 등 체온을 올리는 방법들이 도움이 되겠죠. 림프 순환에. 그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모든 살을 빼기 위한 노화를 막아서 혈액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가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품들 중에는 그걸 돕는 제품들이 있어요. 바디키 제품에 세트가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 일일이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더블엑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바디키에. 자, 이거는 뭐냐면 해독 작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활성산소, 산소 독이죠.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산소 독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DNA를 복구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그리고 19가지의 식물 영양소로 되어 있는 더블엑스. 사장님들이 이것저것 권하기 힘들 때는요. 뭘 먹어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한테 망설이지 마시고 권해주세요. 비타민계에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죠? 전 세계 판매 1위죠. 그죠? 우리 더블엑스가.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 좋은 제품이 뭐냐면 파이버비츠입니다. 파이버비츠는요. 장내에 숙변도 제거해주고요. 독소를 흡착시켜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하루에 11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용성, 불용성을 3대7로 딱 맞춘 황금비율로 맞춘 식이섬유 제품이죠. 이게 바디키 제품에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메가3. 오메가3는 항염 작용에 해독 효과가 높고요. 그리고 EPA, DH 함량이 들어가 있어서요. 하루에 1244m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오메가3. 그리고 프로틴. 우리 몸에 독소가 조직에 침착하지 못하도록 이 프로틴이 막아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 보충 제품입니다. 자, 지금 4가지가요. 식이섬유는 우리 6대 영양소 영양 가치는 없지만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거고, 요렇게 3가지 더블엑스, 오메가3, 단백질은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에요. 구성 물질.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는 아주 기본 단위의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유산균. 장 관리를 하지 않고는 다이어트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장내 유익균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이고요. 자, 이 유산균 뜯기가 힘들던가요? 네. 예전에는 뜯기가 쉬웠는데 지금 거는 조금 뜯기가 어렵죠, 그죠?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4중 레이어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셀로판 포장 먼저 되어 있고요. LEDP라고 빛, 수분, UV를 다 막아주는 특수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미늄,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알미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이모노 수지라는 본사의 특허를 받은 품질 유지를 위한 포장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4종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뜯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요. 씹어 먹어도 되고 뜨신 물에 먹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아주 유익한 유산균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유익균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갈리기. 혈관 탄성에 좋고요. 페니실린보다 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게 혈관 탄성이 좋다는 거는요. 모든 병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진을 하거나 건강을 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첫 번째를 꽂으라고 하면 혈관 탄성이거든요. 고혈압도 혈액 탄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혈관 탄성이 약하다는 거는 모든 그 유해 물질로부터 내 혈관이 걸어내지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혈관 탄성을 탄탄하게 해줘야 돼요. 얘가 탄력이 좋다는 건 뭐예요? 내가 흥분을 해도 혈관이 늘어나주고, 그죠? 내가 추울 때는 수축도 해주고, 이 탄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돕는 게 갈릭이라는 비타민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세로란, 우리의 중금속을 막아주고요. 이거 허리 디스크에 굉장히 좋죠. 천년 진통제입니다. 천년 진통제. 제가 이거 수술을 받고요. 이거를 하루에 한 30발씩 더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파는 진통제는 화학 진통제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먹을 수 있는 천년 진통제는 비타민 C거든요. 그리고 코큐텐,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직접 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제품이 코큐텐이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 핵에서 에너지를 내는 가장 기본 단위 물질인데 거기 에너지를 다 넣어주기 때문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사장님들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술 드시기 전에 미리 먹고 드시면 술이 잘 안 취합니다. 정말 탁월한 제품입니다. 혈압에 문제 있으신 분들도요, 한 달에 3개월 정도 복용하시면 정상 혈압을 잡을 만큼 탁월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그렇게 바디키 제품은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으로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게 우리 그 바디키 전 제품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세트 들어가 있고요. 제가 권하는 거는, 자, 이 바디키 제품을 드시기 전에 먼저 내 몸을 한번 다시 리셋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디톡스를 먼저 하시고 바디키 제품을 아까 그거를 드시는 게 우리 다이어트는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에 바디키 프로그램 전에 이 디톡스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각자 서포터님께 이거 디톡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요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여기 보시면 2번이에요. 2번에 보시면 뭐냐면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12시간 공복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저녁을 6시에 먹으면 다음날 6시까지는 속을 비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12시간 공복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몸은 밤 동안 배설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을 비워놔야지만 내 모든 그 몸에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이 배설로 해가지고 끓이를 버리는 걸로 밤새도록 움직여주거든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 뭐가 나와요? 우리 배설물들이 눈곱, 그리고 가래도 나오고요, 머리 기름 나오고 얼굴에 기름 나오고. 다 뭐예요? 밤 동안 내가 그 전날 썼던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작업을 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잠을 안 자요. 그 노폐물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그 잠을 꼭 주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잠을 자고 노폐물을 버려야 될 시기에도 막 먹고 있죠, 야식, 그죠? 노폐물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한테 또 이 외에 집중적인 다이어트 제품이 있습니다. 다 치우고 나는 먹으면서 뺄래. 난 마음껏 먹고 뺄래 하시는 분한테 4가지를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4가지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체중 조절이 되는 제품 4가지입니다. 네. 탁월한 제품입니다. 이 4가지는 제가 4가지를 다 먹고 있는데요. 살이 절대 없지. 슬림 스마트. 여기에 중요한 성분은 HCA라고 하는 성분. 이게 뭐냐면 탄수화물,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에요. 어떻게 막아주죠? 여러분 삼시세끼 밥 드시죠? 저도 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고래밥도 먹고요. 그죠? 인디언 밥도 먹고요. 컵밥도 있대요. 에스키모 밥도 있대요. 사또밥도 먹고 이렇게 삼시세끼를 다 열심히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애견사료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장님 아무리 바빠도 개밥을 드시면 안 됩니다. 집에. 자,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자르고 기전을 한번 보시면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갈 때는 피브리산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야지만 세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때 세포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이름이 또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아세틸코에라는 제품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아세틸코에가 되어야지만 에너지가 돼요. 우리가 먹은 밥이 누구를 만나서 산소를 만나가지고요. 자, 그럼 이게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탄수화물은 이 기전을 다 거칩니다. 다 거쳐서 에너지가 되는데 적당히 먹으면 다 쓰여요. 이렇게 다 쓰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폭식을 해가 과잉 에너지가 남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다 쓰이고 남는 에너지 우리 이렇게 비축되는 이 에너지들이 잉여 에너지가 구연산이라는 효소를 만나가지고요 이게 지방이 되어버려요. 우리 뱃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요 기전을 통하는데 이 HCA라는 슬림 스마트의 성분이요 잉여 에너지와 구연산 만나는 그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기전을 막아버린다는 게 여기에 있는 요 기전을 HCA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지 않아요. 먹어도. 자, 그러면 이 남는 잉여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그죠? 자, 그 다음 제품이 CLA. CLA라는 제품은요, 공유리놀렌산인데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CLA는요, 홍화시유 100%를 사용했고요, 멕시코산입니다. 일반 중국산에 비해 가격이 10배나 비싼 거, 고가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 세포수 감소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 세포는 우리가 이미 결정되어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포가 어릴 때 100개, 저 사람은 50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의 지방 세포가 뚱뚱해지느냐, 작아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부피가 줄었다, 빠졌다, 늘었다는데 이 CLA가 그 타고난 지방 세포 수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있는 살도 빼준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또 L-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게 지방 대사를 하는 미토콘드리아로서 지방을 운반하는 운반체예요.